안녕하세요. 말케동TV의 말케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철 생선은 바로 국민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기름기가 오르기 시작해 겨울까지 쭉 제철이 이어지는 생선입니다. 저는 총 2편의 영상에 걸쳐 고등어회를 좀 더 고급지게 즐기는 3가지 방법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부 기본편에서는 활고등어를 직접 손질, 숙성해서 감칠맛 있는 숙성회로 즐기는 방법을, 2부 심화편에서는 이자카야에서 흔히 시메사바라고 부르는 고등어 초절임과 이 시메사바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등어 봉초밥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기본편 영상에서는 활고등어 구매 정보부터 고등어 손질, 숙성 방법을 보여드리고 숙성회 리뷰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고등어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활고등어 구매를 위해 하남수산물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산시장에서 활고등어를 보기 어려운데 이곳에는 통영산 양식 활고등어를 판매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가격은 마리당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손질을 할 거라 피만 빼서 가져갔지만 2층 식당에서 상차림비를 내고 드시고 가실 수도 있고 포장도 가능하니까 구매 정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등어 손질을 해볼 건데요. 활고등어이다 보니까 선도와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좋았습니다. 먼저 수세미로 표면의 이물질과 점액질을 닦아줍니다. 점액질은 숙성 과정에서 비린내를 유발하는데 고등어도 점액질이 많은 편이라 이 과정을 꼭 거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비늘을 쳐줄 건데 고등어는 비늘이 얇아서 그냥 이렇게 칼로 긁으면 쉽게 제거됩니다. 다만 살이 많이 무르기 때문에 세게 긁으면 살이 상할 수 있으니까 살살 긁어주셔야 합니다. 비늘 제거가 완료되면 꼬리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점액질과 각종 세균이 많은 지느러미도 손질 전에 미리 제거해주면 좋습니다. 옆쪽, 아래쪽 지느러미는 어차피 머리 제거할 때 떨어져 나갈 거라 그냥 뒀습니다. 머리를 제거할 때는 옆 지느러미와 아래 지느러미 라인을 따라 비스듬히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배 쪽에도 칼집을 넣어준 뒤에 머리와 내장을 같이 당겨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척추 안쪽에 칼집을 넣어서 핏대를 제거해 줘야 하는데 고등어는 살이 무르기 때문에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남아있는 핏대와 이물질은 칫솔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해동지로 물기를 완벽히 제거한 후에 안쪽에 해동지를 구겨서 넣어주시고 표면도 해동지로 잘 감싸줍니다. 이 해동지들은 숙성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생선살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도록 꼼꼼하게 랩핑을 해주시면 숙성 준비는 끝입니다. 이대로 김치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숙성하는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어 손질은 쉬운 편이라 초보자가 도전해 볼 만합니다. 손질이 쉬운 이유는 3가지인데 먼저 아까 보셨듯이 비늘칼 없이도 비늘이 쉽게 쳐지고 배 등등배 순으로 포를 뜨는 일반 생선과 달리 고등어는 더 쉬운 방법을 쓰는데 이건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탈피인데 고등어는 놀랍게도 손으로 탈피가 가능합니다. 이 3가지 덕분에 손질이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남은 손질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죠. 숙성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살도 아직 탄탄하고 숙성 상태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오롯이 포 뜨는 작업을 할 건데 일반 생선처럼 배 등등배 순으로 오롯이를 해도 되지만 고등어는 살이 연해서 칼이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살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칼이 한 번에 쭉 지나가는 다이미 오롯이를 해줄 겁니다. 척추 위에 칼을 넣고 칼날을 약간 세워서 그 칼날이 척추뼈를 타는 걸 느끼면서 칼을 아래로 당길 때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되고 있다면 칼이 뼈를 긁는 소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한쪽 포를 떴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질을 위아래로 쓱싹쓱싹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길 때만 칼날이 살과 뼈 사이를 갈라야 합니다.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등어 오롯이는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실패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갈비뼈 제거는 먼저 칼길을 살짝 내주시고 갈비뼈 방향에 따라 칼날을 위로 들면서 조금씩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오롯이 할 때와 마찬가지로 칼을 당기면서 하시면 되는데, 급하게 하면 뱃살을 다 날려먹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탈피입니다. 끝쪽에서 이 껍질을 잡고 왼손으로는 살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껍질을 살살 당겨주시면 손쉽게 탈피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껍질을 살살 당기지 않으면 저 예쁜 속껍질이 같이 벗겨질 수 있으니까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중앙뼈 제거입니다. 척추 라인을 따라 가시가 박혀 있는데, 호네눕기라고 부르는 이 생선 손질용 집게로 이 가시들을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시가 걸리는데, 그 지점마다 가시를 하나하나 다 뽑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회를 썰고 있는데요. 고등어회도 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등어회는 단면도 예쁘고 껍질도 예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살릴 수 있게 넓게 포뜨듯이 써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도 플레이팅은 미술감독 말자님이 맡아주셨는데, 저희가 제주도의 만선식당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은 이 만선식당 스타일로 플레이팅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숙성 고등어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선도가 좋은 활고등어였기 때문에 살이 뽀얀빛을 띠고 있고, 제철이라 지방이 많이 찬 상태인데 숙성 후 기름기가 더 올라와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고등어는 풍미가 강한 생선이기 때문에 이런 달달한 술을 곁들여 먹으면 중간중간 입속을 정리해줘서 좋습니다. 이날 고등어회를 정말 좋아하는 제 구독자이자 오랜 친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이거는 숙성 고등어회고, 저는 처음에 원래 진짜 엉친 거 먹어봤거든요. 네, 숙성한 고등어회는 과연 활고등어회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름기가 엄청나죠? 기름기가 많아서 간장을 많이 묻혀도 다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기름지니까 와사비도 많이 올렸습니다.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저는 고등어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숙성 고등어회의 맛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고등어가 원래 기름진데 숙성을 하니까 기름기가 더 올라와서 정말 고소했고, 고등어의 육질에서 오는 그 특유의 풍미가 있는데 그 풍미가 훨씬 강하고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이 풍미라는 게 비린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선한 고등어는 절대 비리지 않습니다. 선어는 피가 스며들어서 살이 붉은 빛을 띠는데 이 피기가 비린내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피를 잘 뺀 신선한 고등어는 살결이 이렇게나 뽀얗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풍미는 붉은 살 생선의 풍부한 지방에서 오는 녹진한 향을 의미합니다. 즉 고등어회가 비리다는 건 완전 편견입니다. 추가로 고등어회를 더 맛있게 먹는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고등어회는 기름기가 많아서 초밥으로 잘 어울리는데 초대리로 양념을 한 밥 위에 와사비랑 간장을 찍은 고등어회를 올려서 숟가락 초밥으로 먹으면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또 김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김에 초밥밥과 고등어회를 올려서 싸 먹으면 새콤한 밥과 풍미가 좋은 고등어회, 그리고 고소한 김이 입 안에서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숙성 고등어회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고등어의 화려한 변신 2부 심화편에서는 좀 더 고급스럽게 고등어를 즐길 수 있는 고등어 초절임과 고등어 봉초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맛도 상세히 리뷰할 예정이니까
심화편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고등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2부 심화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